이상한데 너? 지금 말한 게 맞아? 너가 말한 게 맞아? 맞는 말이야. 높이는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상한데? 그 넓이가 4와 5분의 3 세제곱미터일 때 높이는 몇 미터인지 구하는 문제. 그 말 돼? 이상한 게 없어? 혹시 문제 갖고 왔나요? 그 넓이가 4와 5분의 3 세제곱미터일 때 높이는 몇 미터인지. 넓이가 4와 5분의 3 세제곱미터일 때 높이가 몇 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성준아 이상한 거 없니? 자주 맞춰졌어요. 문제에 틀린 게 있어요? 찾았어요. 말해줘. 그 넓이가 4와 5분의 3이라고 했는데 그럼 제곱미 그럼 세제곱미터가 아니라 제곱미터 아닌가요? 넓이가 4와 5분의 3 제곱미터일 때 고쳐줘. 바꿔 들어서. 아니 지우지 말고 거기 위치를 놓고 새로 써줘야 돼. 뭘 틀린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틀린 걸 지우면 안 돼. 틀린 걸 그냥 남겨놔야 돼. 됐다. 넓이가 4와 5분의 3 제곱미터일 때 높이는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사다리꼴의 높이는 네모나는 경우 사다리꼴의 넓이는 우편물이 아래편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 그러므로 윗편과 아래편인 2와 2분의 1 더하기 3과 4분의 1 곱하기 네모 나누기 2는 4와 5분의 3 제곱 4와 5분의 3 제곱미터이므로 5와 4분의 3 곱하기 네모 나누기 2는 4와 5분의 3 제곱미터이므로 4, 5분의 3을 4와 5분의 3이 되네. 4분의 24. 여기 4와 5분의 3이 되네. 그 5와 4분의 3이 왜 4분의 23이 되는 거예요? 여기 5와 4분의 3은 4분의 23이 되므로 4분의 23 곱하기 때문에 4와 5분의 3 곱하기 2와 같으므로 4와 4분의 23 곱하기 4는 9와 5분의 1이 되므로 사다리꼴의 높이는 5와 5분의 13 나누기 4분의 23이므로 1과 5분의 3 제곱미터가 됩니다. 길이가 24와 9분의 5m인 기차가 474와 9분의 4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8과 3분의 1초가 걸렸습니다.
기차가 같은 방향으로 10분 동안 가는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기차의 앞부분이 이 터널에 들어가서 기차의 끝부분까지 나와야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것입니다. 기차가 8과 3분의 1초 동안 가는 거리는 25분의 5 더하기 474와 9분의 4이므로 500m이므로 기차가 1초 동안 간 거리는 500 나누기 8과 3분의 1이므로 500 나누기 1분이 있는데 길이가 25 아니에요. 그러니까 25이므로 셈으로 바꿔서 520분의 3이므로 60m가 됩니다. 따라서 1분은 60초이므로 10분 동안 간 거리는 1초에 60m를 간다 했으므로 60 곱하기 60 곱하기 10이므로 3600 곱하기 10은 33만 6천 미터입니다. 이걸 킬로미터로 바꾸면 36km가 됩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길이가 25와 9분의 5m인 기차가 474와 9분의 3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8과 3분의 1초가 걸렸습니다. 기차가 가장 빠르기로 10분 동안 가는 거리는 몇 킬로미터일까요? 기차의 앞부분이 터널에 들어가서 기차의 끝부분까지 다시 터널을 지나서 나오는 것을 완전히 통과한 것이라고 봅니다. 기차가 8과 3분의 1초 동안 간 거리는 기차의 길이 더하기 터널의 길이를 함으로 500m이므로 기차가 1초 동안 간 거리는 500 나누기 8과 3분의 1이므로 50 나누기 3분의 25이니 500 곱하기 25분의 3을 함으로 60m가 나옵니다. 따라서 1분 60초이므로 10분 동안 간 거리는 60 곱하기 60 곱하기 10이니 3600 곱하기 10이므로 3600 곱하기 10이므로 36,000m입니다. 이것을 킬로미터로 바꾸면 36km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36km입니다. 연비는 같은 양의 연료로 자동차가 얼마나 이동할 수 있는지 표시하는 수치로 연료 1리터로 갈 수 있는 거리를 킬로미터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어느 해 신형 자동차의 간 거리와 사용한 휘발유의 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비가 가장 높은 자동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443.7km를 완복하려고 합니다. 휘발유 1리터의 값이 1635원일 때 필요한 휘발유의 값은 얼마일까요? 이해까지 되시나요? 연비가 뭔지 연비는 그 1리터로 그 차가 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어서 저희 근데 연비가 그럼 킬로미터인 거예요? 네, 그 연비는 차가 그 1리터로 갈 수 있는 킬로미터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차들의 연비는 A차는 이 간 거리 나누기 사용한 휘발유의 양을 해야 1차의 연비 또는 1리터 동안
동안 간 킬로미터가 나오므로 점인데 이게 문제가 그 A, B, C, D에 필요한 휘발유 값을 모두 모르는 거예요. 네, 그 A, B, C, D. A, B, C, D 중에서 연비가 가장 높은 차로 차를 구한 다음에 그 차가 그 서울에서 부산으로 갔다가 다시 왕복을 했을 때 그 차가 필요한 휘발유의 그 값이요. 모두 그런 거죠. A, B, C, D에. 아니요, B만요. 아, B만 그러니까 연비가 제일 높은 차만 구해서 그래서 그 연비가 가장 높은 차만 구한 다음에 그 차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가는데 필요한 휘발유의 값은 총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B를 구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더 많으라는 사람고 있잖아요. 네. 휘발유의 양. 아니 그 연비가 더 높은 차예요. 연비가 더 높은 차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B는 가장 작지 않아요? 연비요? 여기서 B를 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B가 아니라 차들 연비요. 그러면 그 차들 A, B, C, D 차들의 이 휘발유 값을 모두 더해서 그 값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어서 설명. 네, 그러면 우선 A차의 연비는 405.48 나누기 32.7이므로 12.49, B는 14.5, 7은 13.2, D는 7.9가 나옵니다. 질문인데 여기서 왜 사용한 연비에서 사용한 휘발유 양을 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그 나누는 것인데 그 간 거리에다가 사용한 휘발유의 양을 나누면 그 차 1리터로 갈 수 있는 거리. 연비를. 네, 연비. 근데 간거리가 연비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 A, B, C, D 중에서 제일 연비가 제일 높은 차는 14.5로 차 B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연비가 가장 높은 자동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443.7km를 왕복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휘발유 1리터의 값이 1,630원일 때 필요한 휘발유의 값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왕복하다는 것은 어디로 갔다 오는 것이므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가는 것인데, 그럼 서울에서 부산으로 갔다가 부산에서 서울로 가면 443.7km가 총 2번이 있으니 그래서 왕복을 했다는 것이므로 차 B로는 질문인데 여기서 지금 차 B에 필요한 휘발유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 서울에서 부산에서 부산까지 서울까지 왕복을 하는. 왜 B를 구하는지. 네, B요. B요, B. B 이렇게 여기 A, B, C, D 중에서 연비가 제일 높은 차를 제일 높은 차예요. 네, 제일 높은 차를 여기서 구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왕복했을 때 휘발유가 1리터가 1,630원인데 이거 필요한 그 휘발유 값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예요. 차가 가장 높은 차. 네, 연비가 가장 높은 차. 네, 그러면 잠시만, 연비가 차라고요? 빼기 차가 아니라. 네, 그 자동차요. 근데 A, B, C, D 중에서 B가 연비가 가장 높지.
네, 높은 것을 구했습니다. 아,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차 B로는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에 갔다가 다시 서울로 가는 그것을 왕복이라고 하므로 이렇게 가는데도 443.7km가 소요되고 그리고 다시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데는 443.7km가 또 필요하므로 총 곱하기 2를 간다면 차 B로는 총 887.4km를 간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 필요한 휘발유의 양은 887.4 나누기 1 그 연비를 나누면 그 몇 리터가 필요한지 나오므로 887.4 나누기 14.5를 해서 61.2km가 됩니다. 그럼 왜 필요한 휘발유의 양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그 전체 그 가야 되는 거리를 그 1리터에 필요한 그 연비는 그 차가 1리터로 갈 수 있는 양을 구하는 것인데 근데 그 887.4를 1리터로 그 1리터 그 차의 연비로 나누면 그 총 얼마의 거리를 갔는지 나와요. 네. 그래서 887.4 나누기 14.5를 해서 61.2km가 나옵니다. 그때 총 휘발유의 값은 여기서 그 휘발유 1리터의 값이 1,630원이라고 했으므로 61.2 곱하기 1,630을 함으로 99,756원이 나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이해됐어요? 이 누가 정하네. 연비는 같은 양의 연료로 자동차가 얼마나 이동할 수 있는지 표시하는 수치로 연료 1리터를 갈 수 있는 거리를 킬로미터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느 해 신형 자동차의 가는 거리와 사용한 휘발유의 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비가 가장 높은 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는 443.7km를 왕복하려고 합니다. 휘발유 1리터의 값이 1,630원인데 필요한 휘발유의 값은 얼마인지 그런 문제입니다. 먼저 차들의 연비를 구하자면 A는 405.48 나누기 32.7을 해 12.4가 되고 B는 362.5 나누기 25를 해 14.5가 됩니다. 이렇게 C는 13.2가 되고 D는 10.9가 됩니다. 이 연비 중에서 연비가 가장 높은 차는 14.5이므로 차 B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차 B는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가기 때문에 똑같이 443.7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때 443.7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갈 때 443.7 이렇게 총 두 번 443.7km를 가기 때문에 443.7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러면 887.4km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휘발유의 양은 887.4 나누기 14.5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차들의 연비에서 비교가 14.5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61.2km가 되므로 한 휘발유 1리터의 값이 1,630원일 때라고 했으므로 이 61.2 곱하기 1,630에서 99,756원이 됩니다. 필요한 휘발유의 양이 61.2km야?
바꿔주세요. 마지막에는 단위가 뭐야? 원이요. 써주세요. 다음 가자. 15번. 수직선에서 눈금 한 칸의 크기를 구하고 그 분수를 기하 분수로 나타냈을 때 그 분수의 분모 분자의 차는 얼마인지가 문제입니다. 먼저 수직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9분의 2에서 5칸을 가면 15분의 11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한 칸의 크기를 먼저 구하기 전에 이 다섯 칸 수를 일단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먼저 총 다섯 칸이 있는데 이 한 칸이 다섯 칸이 있는데 이 한 칸 한 칸을 더한 분수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12분의 11 빼기 9분의 2를 합니다. 그러면 36분의 25가 되므로 이 한 칸 한 칸을 한 칸 다섯 칸을 더하면 36분의 25가 됩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는 뭉클 한 칸의 크기를 구하는 것이므로 36분의 25 나누기 5로 합니다. 그러면 36분의 5가 되는데 분모 분자의 차를 구하는 것이므로 36 빼기 5를 해 31이 됩니다. 뭐해 안 하고? 다수 어? 누가 해요? 누가 해야 되겠니? 응. 뭐해? 한다고 했는데. 한다고 하는데 안 줘? 왜 안 줘? 아니 딴 친구가 왜 그렇게 생각했어? 왜냐면 가끔씩 딴 친구 아니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거는 내가 할 때 그렇게 말할 때 하는 거고. 수직선에서 눈금 한 칸의 크기 기하 분수로 분모 분자의 차는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눈금 12분의 11 빼기 9분의 2를 하면 36분의 33일 빼기 36분의 8이 되므로 36분의 25가 됩니다. 이걸로 이 눈금 한 칸의 크기를 구해야 하므로 36분의 29 나누기 5를 하면 36분의 25 곱하기 5분의 1 36분의 5가 됩니다. 따라서 한 칸의 크기를 구하려면 36 빼기 5를 하면 31이 됩니다. 세연아 니거 다 꺼내. 무게와 같은 책 12번의 무게를 쟀습니다. 그래서 6과 3분의 2kg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18번의 무게는 몇 kg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는 책 한 권의 무게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6과 3분의 2 나누기 11입니다. 그러면 9분의 5가 됩니다. 9
무게를 쟀습니다. 무게를 쟀습니다. 쟀을 때 6과 3분의 2kg가 나왔는데 10이므로 18건의 무게는 몇 킬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6과 3분의 2 나누기 11을 하면 3분의 20 곱하기 3분의 20 곱하기 12분의 1은 9분의 5이므로 즉 한 권의 무게는 9분의 5 곱하기 1분의 18이므로 1분의 15는 키로로 바꾸면 17호가 됩니다. 다음 거 합시다. 다음 문제 풉시다. 풀다. 풀다 못 풀어야지. 풀어. 가자. 아니야, 저건 안 된 거야. 발표 다 했어. H 좀 줄어요.
소리만 써.
정도를 잘랐을 때 그 면의 수값이 그 8 곱하기 2 더하기 8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면은 안 달라지지. 다 풀었어요. 팔각불 2개니까 위에 아래에서 팔각불 옆면 말이야. 그 8개, 2개랑 윗면이 팔각형인데 팔각형이 꼭지점에서 잘라냈으니까 면이 추가되지. 그 8개가 그 8개랑 여기 잘라냈으니까 여기서 면이 추가됐으니까 그 2개. 이거 다음 시간에 하자. 앉으세요. 다 했다며. 세린이부터 17번. 토집의 이용도를 조사해 나타낸 T그래프입니다. 토집 전체의 넓이가 400제곱킬로미터일 때 밭의 넓이는 335%이며 밭 넓이 35%의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고구마를 심은 밭 넓이는 몇 제곱킬로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T그래프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밭의 넓이를 구한다고 했으므로 100분의 20 곱하기 400을 합니다. 그러면 800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고구마 땅의 넓이는 35%라고 했으므로 100분의 35 곱하기 80을 해 28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성준아, 너 듣니? 가세요. 토집의 이용도를 조사해 나타낸 T그래프입니다. 토지의 전체의 넓이는 400제곱킬로미터일 때 밭 넓이의 35%의 고구마를 심었다고 합니다. 고구마를 심은 밭의 넓이는 몇 제곱킬로미터일까요? 밭의 넓이는 전체 100분의 20%라고 했으므로 100분의 20 곱하기 400을 함으로 80제곱킬로미터가 나옵니다. 고구마의 땅의 넓이는 80제곱킬로미터 전이라고 했을 때 그 전체 100분의 35%는 100분의 35이므로 100분의 35 곱하기 80을 함으로 2분의 56이 나오고 2분의 56은 28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응, 뭐야라니까. 잠깐만요. 안 보이는 조금만 해주세요. 2552는 한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리면 점과 운전이 겹치고 점 대칭이 되는 수입니다. 다음 숫자를 사용하여 2600보다 크고 8500보다 작은 점대칭이 되는 네 자릿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없습니다. 2600보다 크고 8500보다 작은 점 대칭이 되는 네 자릿수는 1692와 2882와 2962, 5005, 5225, 5555, 5695와 5885, 5965, 6000, 6229, 6559와 6699, 6889, 6969, 8008과 8228이 되는
수가 그 점대칭이 되는 그 중심에서 180도 돌려서 이 수. 근데 그게 아니라 2692, 2882, 2962 이렇게 구하셨잖아요. 이 180도 돌린 수들을 이용해서 저렇게 하셨는데 그 어떤 규칙으로 저렇게 찾으신 거예요? 2000 그 네. 8,500보다 작은 수들을 9는 제외하고 만들어서 180도 돌린다는 거. 8,500보다 작아야 돼. 저 네, 그러면 할게요. 2552는 한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린 서로가 완전히 겹쳐짐으로 반대칭이 되는 수입니다. 다음 숫자를 이용하면 1600보다 크고 8500보다 작은 반대칭이 되는 네 자릿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수는 몇 개인지 구하는 것입니다. 단 같은 숫자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0, 2, 3, 5, 6, 7, 8, 9 이 수들을 180도 돌려가지고 사용해도 되는 숫자를 구합니다. 그러면 2600보다 크고 8500보다 작은 반대칭이 되는 네 자릿수는 2692, 2882, 2962, 5005, 5225, 5569, 5695.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2692 그 이게 이렇게 네 자리 숫자를 만드시잖아요. 이거는 어떤 규칙으로 했냐고. 그 규칙이 8,500보다 작은 거라 여기 문제에서 말했잖아요. 근데 만약 그 9,000이 넘어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 9는 제외하고 그 이 숫자들 중에서 180도 돌려서 8,500보다 작은 제 질문은 2692, 2882 이렇게 네 자리 숫자를 만드셨잖아요. 여기서 이 네 자리 숫자를 만들 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칙이 뭐예요? 규칙이 2,000 중에서 이거보다 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 180도 돌려서 만들기 때문에 그 큰 순서대로 그 규칙대로 만들었는데 그 순서가 있잖아요. 2692, 2882. 근데 이 규칙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규칙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술에 그 만드는 수가 2692 이런 수로 되어 있잖아요. 쭈르르. 여기서 이 7개로 되어 있다면 이 수가 있잖아요. 이 수가 이때 어떤 규칙으로 저렇게 순서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그 2692, 2882 이렇게 되는데 이 규칙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연아 너 질문 이해가 되니? 그 큰 순서대로 한 건데 만약에 3567이라면 얘 180도 돌리면 이거는 앞이 그 7이 반대로 돼서 이거 나온다고. 3000대는 저게 0인가요? 어디가 3067이라고 했죠. 3567. 다시 그 3000대로 들어가 버리는 만약에 180도 돌린다 하면 그런데 이 3567을 돌리면은 수가 안 나오잖아요. 실은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3000대가 안 돼서 3000대. 그게 아니라 그 180도 돌려 그 전 규칙은 다 알아요. 근데 거기서 그 수들로 만들었을 때 그 2006, 그럼 네 자리 숫자가 만들어지잖아요. 2692, 2882 순서대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규칙을 가지고 그렇게 순서대로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연아 질문 이해가 되니? 네. 질문이 뭐니? 왜 이 순서대로 이 수들을 적어? 선생님 도와주세요. 질문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더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빠뜨린 게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꼼꼼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세는 방법이 뭡니까? 해야지. 발표할 때 이걸 다 읽을 필요 없어. 돌려서 숫자가 되는 걸 찾아야 돼. 2는 2가 돼. 0은 0이 되고. 3은 사용하지 않을 거야. 3은 돌리면은 숫자가 안 되거든. 5는 5가 되고 6은 9가 돼. 8은 8이 되고 9는 6이 돼. 이걸 알고 시작해야 돼. 제일 작은 건 260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2600 몇으로 해야지. 돌렸을 때 8500보다는 작아야 돼. 그래서 2600보다 큰 거는 바로 여기 9랑 2를 넣을 수 있는 거야. 얘 돌리면 2692가 되거든. 점대칭이 되는 수가 돼야 되잖아. 즉
돌려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걸 찾는 거야. 이거는 2로 시작하는 건 이 사이에 숫자 2개 넣는 거라고. 여기 9가 됐어. 9랑 6도 넣을 수 있어. 그리고 8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개 찾은 거야. 이 양쪽에 써놓고. 그 다음은 이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수는 5야. 5랑 5 사이에 뭘 집어넣을까? 그거는 0, 0부터 2, 5, 5, 6, 9, 9, 6, 8, 8 이렇게 넣는 거야. 이걸 다 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6이랑 9 사이에 또 넣는 거라고. 마지막으로 8,000 몇 도 만들 수 있어. 왜냐하면 8,500보다 작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00, 22 이렇게 2개밖에 못 들어가. 다른 애들 넣는 순간 8,500